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장수한 사람들에게는 매일 하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75세 박영수 씨는 지난 10년간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매달 약값만 3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병원 가는 횟수도 1년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간 노화와 장수를 연구해온 의학 전문 이현준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진실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면 10년 뒤 건강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약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어지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유전자도 아닙니다. 딱 네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돈만 날리고 병만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고생하는 부모님, 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거울 보면서 웃게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 장수의 진짜 핵심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늙으면 모든 게 망가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가 막히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요. 그럼 뇌도 심장도 신장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68세 최동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래요. 최 선생님, 나이는 63세신데 혈관은 82세 수준이에요. 그날 밤 최동훈 씨는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2년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혈관이 67세 수준이에요. 15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최동훈 씨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잠을 자면 우리 몸에는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관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관이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뛰지 마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걸으면 혈관 안쪽에서 청소부가 나와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그냥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이 청소부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싹 닦아내줍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세 번째, 견과류를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뭐든 좋아요. 견과류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녹슨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처럼 혈관이 매끄러워져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딱 한 줌만요.
네 번째,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면 혈관이 확 조여들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에 나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스르르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약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최동훈 씨는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 하셨어요. 아침 물 한 잔, 30분 걷기,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심호흡. 2년이 지나니까 혈관이 15년 젊어진 거예요.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뇌세포는 죽기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80세에도 뇌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5년 전 이분은 건망증이 정말 심하셨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기 일쑤였죠.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죠 했을 때 할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셨대요. 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그날 밤 혼자 우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시고 손주들한테 카톡도 척척하세요. 심지어 영어 단어까지 외우고 계세요. 손주가 할머니 짱이에요 하면 환하게 웃으신대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뇌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산에 등산로가 생기는 것처럼요. 자주 다니는 길은 넓어지고 안 다니는 길은 풀이 나요. 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악기든 외국어든 그림이든 뭐든 좋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이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신나해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손을 많이 쓰세요. 손은 제2의 뇌래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확 깨어나요. 뜨개질, 종이접기, 글씨 쓰기 뭐든 좋아요.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접시 닦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손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면 뇌가 점점 굳어요. 대화를 나누면 뇌가 엄청 바빠져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변을 생각하고 표정을 읽고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매일 누군가와 3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세요. 네 번째, 푹 주무세요. 잠잘 때 뇌는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해요. 7시간은 푹 주무셔야 해요. 낮잠도 좋아요. 20분 정도 자면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아져요. 다섯 번째, 걸으면서 주변을 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나 있나, 새소리가 들리나, 바람이 어떻게 부나. 이렇게 오감을 쓰면 뇌가 확 깨어나요. 하루 20분이면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뇌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으로 가보세요. 평소와 다른 순서로 옷을 입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워요.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좋아지셨을까요? 매일 새로운 동요를 외우셨어요.
손주들이랑 통화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2년간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 짱 좋으시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내 강아지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신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근육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하지 하시죠? 아니에요. 80세에도 근육은 만들어져요. 78세 이강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3년 전 이분은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2층 집에 사셨는데 계단이 산만큼 높게 느껴지셨대요. 결국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가셔야 했죠. 아들이 요양원 템플릿을 가져왔을 때요. 할아버지 손이 바들바들 떨리셨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보네.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하세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시기도 해요. 손주가 할아버지 힘세다 그러면 뿌듯해 하신대요. 30세부터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60세가 되면 30대 때보다 30%나 줄어요.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 걸 어려운 말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를 하세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에요. 여기만 잘 키워도 걷기,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에이 소리 내면서 하면 더 힘이 나요.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뭐든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집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세 번째, 계단을 천천히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한 층만 올라가도 돼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내려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되는 완벽한 운동이에요. 네 번째, 균형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서 양치질을 해보세요. 처음엔 5초도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벽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 움직이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다섯 번째, 매일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나아요. 근육은 자극받으면 자라고 안 받으면 줄어들어요. 매일 조금씩 자극 주는 게 비결이에요. 비 와도 추워도 실내에서라도 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거든요. 또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빠져요. 악순환이에요. 이강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20개를 하셨어요. 식사 때마다 계란을 2개씩 드셨어요. 그리고 집 계단을 하루에 5번씩 오르셨습니다. 처음엔 한 계단 오르고 쉬셨어요. 힘들어서 눈물이 나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 후 손주 돌잔치 때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1년 후에는 등산까지 다녀오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시면서 울컥하셨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힘들면 5번만 해도 돼요. 그게 100세까지 걷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나아요. 하지만 비싼 영양제 없이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65세 박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이분은 1년에 감기를 7번이나 걸리셨어요. 항생제를 달고 사셨죠. 외출하고 싶어도 또 감기 걸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만 계셨어요. 창밖만 바라보시는 할머니를 보고 따님이 많이 우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리세요. 독감이 유행해도 끄떡없으세요. 나 이제 괜찮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신대요. 면역세포 상당수가 장 주변에 몰려 있어 장 건강이 면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은 우리 몸의 군대 훈련소예요. 여기서 면역세포들이 훈련받아요. 첫 번째, 김치를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이 최고예요. 이런 음식에는 좋은 균이 가득합니다. 이 균들이 장에서 나쁜 균이랑 싸워줘요. 매 끼니마다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해요. 요구르트도 좋은데 설탕 많이 든 건 피하세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제 일을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6잔은 마시게 돼요. 세 번째, 햇빛을 쬐세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이게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오전 10시나 오후 4시쯤이 가장 좋아요. 창문 너머 햇빛은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셔야 해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쁜 물질이 나와요. 이게 면역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세요. 웃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웃으면 면역세포가 확 깨어나요. 다섯 번째, 잠을 푹 주무세요. 잠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충전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면역세포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80%만 드세요. 조금 부족한 듯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항생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좋은 균까지 다 죽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세요. 박미숙 할머니는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매일 김치랑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셨습니다. 밤 10시 30분에는 무조건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매일 웃으셨어요. 6개월 후 독감 주사도 안 맞으셨는데 독감에 안 걸리셨어요. 주변 분들이 다 감기 걸렸을 때도 멀쩡하셨어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세요. 이제 사는 게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해 하신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안 좋아져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3개월 후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김치 한 접시 더 드시고 햇빛을 15분 더 쬐세요. 그게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뇌, 근육, 면역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이거 다 해야 하나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물 한 잔 10분 걷기. 이것만 일주일 더 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 더. 물 한 잔 10분 걷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3개월 후면 당신의 몸이 답해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오늘 몸 상태 너무 좋은데? 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건강한 90대 어르신들요. 특별한 비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골고루 드시고 잘 주무셨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못 삽니다. 비싼 영양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아침 물 한 잔, 하루 30분 걷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이런 건강한 습관들로 먼저 하루를 채워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들어서 당신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완전 건강해 보이세요.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